중국이 지난주, 지지난주 금리를 한 번에 두 차례 인하하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유동성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2008년 이후 전례 없는 역대급 경제 완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부응이라도 한 것인지 중국의 항생 지수가 엄청나게 오르는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기본 인덱스만 하더라도 단 몇 주 만에 30%가량이 상승했고, 이 항생 인덱스를 추종하는 3배 레버리지 증시 종목은 2배 언저리만큼 올랐습니다. 단일 종목도 아니고 한 국가의 인덱스가 이렇게 단시간에 오르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만큼 유동성 공급과 양적 완화 정책이 시장에 정말로 확실한 신호를 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때마침 미국이 앞서 금리 인하를 한 번에 2단계 내리는 빅스텝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간접 효과도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한편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앞서 홍콩 ELS 사태가 우리나라를 한참 휩쓸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우리나라에서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투자금을 잃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ELS에 넣은 눈먼 자금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난 뒤 운전수가 중국의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에 발맞춰 다시 시동을 거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투자 심리라는 것이 한번 그 방향으로 강하게 작용하면 심리에도 일종의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곤 합니다. 한번 크게 데이고 또 그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거나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될 정도로 매우 커다란 규모라면 어지간해서는 금방 또 투자를 재개하기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에도 기세라는 것이 있어서 한번 이런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면 투자에 대한 개개인의 관점들이 완전히 박살나기 때문에 다시 재정비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투자를 머지않은 시간에 재개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자신만의 전략을 구축해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겠고, 이와 같은 일련의 흐름을 따라 여러 가지 요소에서 교훈을 삼으면 정말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편 올해 초 대비 10월까지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미국 주식은 약 20%가량 올랐고, 중국 항생 지수는 이번에 양적 완화 정책에 힘입어 30%가량 오른 모습입니다. 금과 비트코인의 경우 각각 28%, 그리고 51% 올랐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만 올 초 대비 마이너스 2% 하락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호구는 아닌데 참 국내 증시 수익률도 그렇고 왜 ELS 같은 엄청난 사태도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6종목 중 단연코 빛이 나는 종목이죠. 비트코인은 올 1분기에 많이 올랐다가 늦봄부터 횡보를 하며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열광적이었던 1분기와는 다르게 요새는 많이 조용해진 모습인데요. 스테이블 공급 비율 지표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수개월 동안 조정 및 횡보를 하다가 9월 중순경에 드디어 국소적 바닥을 찍으며 반등 가능성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침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차트가 올해 늦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저항사선을 돌파하였습니다. 이후 지난주에 조정이 왔고, 이 조정이 저항사선을 테스트하여 위로 잘 안착한 모습입니다. 상위 10개 종목을 제외한 아더 차트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토탈3 차트보다 더 깔끔해 보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지표 분석을 통해 비트가 오를 근거가 생겼다는 것을 엿볼 수 있고, 이에 힘입어 알트들도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비트 대비 초과 상승을 해낼 수 있을지도 주목해봐야 하겠습니다.